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YTN은 한국정당학회와 함께 유권자의 심리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선거 결과로 드러난 민심. 박영득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선거 득표를 통해서 민심의 지형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세대별로도 득표가 상당히 좀 다른 경향을 보였는데 이것도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뭐 세대별 결과를 좀 짚어보자면 이제 가장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아마 20대, 30대 이쪽일 것 같아요. 사실 20, 30대 표심이 많이 주목을 받았던 거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사실 20, 30대가 이제 굉장히 그 지난 대선까지만 하더라도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굉장히 큰 지지를 보냈던 세대인데 민심이 돌아섰다.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이제 돌아섰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이제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젠더 문제 관련한 어떤 이제 갈등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번 선거에서는 과연 그 표심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 결과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성별 구분 없이 세대만 놓고 봤을 때는 양 후보가 그렇게 이제 의미 있을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20대에서 예상외로 이재명 후보 지지세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20대에서 굉장히 큰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것 같고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것 같고 그런 이제 20대에서 이제 큰 지지를 얻고 그리고 뭐 60대 이상에서도 큰 지지를 얻어서 이게 세대 포이론이라고 하는 그 이준석 대표의 그런 방안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방식으로는 작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20대 중에서도 성별에 따라서도 지지하는 후보가 조금 갈린 것 같거든요. 어떤 경향인가요? 우선 이제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 비하면 사실 이 성별 격차는 좀 줄긴 줄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지난 선거에서는 이제 20대 남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 이상이 이제 오세훈 후보를 지지를 했었었는데 이번 대선에서도 이제 그런 성별 격차, 그러니까 20대에서 성별 격차는 분명히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다른 세대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동일 세대 내에서 성별 간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사실 20, 30대 외에는 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과거보다는 좀 줄어있는 측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젠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주의하게 다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인터넷 커뮤니티의 여론에 너무 좀 휘둘린 것이 아닌가. 사실 그 20대 남성들 가운데서도 뭐 젠더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뭐 특정한 형태 지금 어떤 뭐 그냥 여가부를 폐지시켜 버리겠다든지 그런 식의 대응이 아니라 좀 더 이제 성숙하고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원하는 유권자들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표출되는 여론이 다가 아니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물론 작다고 볼 수는 없겠죠.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고 그런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정치인들이 관심 가지는 것 자체는 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너무 작은 부분을 이제 바라보다가 좀 더 큰 그림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더 그 국가를 이끌어 나갈 어떤 그 집권 세력으로서 좀 더 책임 있게 그 문제를 다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를 그리고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를 더 지지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던 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출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신 거죠. 자, 여기서 또 주목되는 점 가운데 하나가 지역주의입니다.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는데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요, 대구 경북에서 20% 넘게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호남 지역에서 지금 10% 넘는 그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이게 지역주의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됐다고 볼 정도인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뭐 완전히 극복된 정도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일단 호남 쪽을 먼저 보면 사실 지난 19대 대선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대선 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긴 했지만 호남 지역에서 5%도 가져가질 못했어요. 그거에 비하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뭐 보수 정당이 이제 호남에서 10%를 가져간 적이 없느냐 하면 사실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도 전남 전북에서는 10% 이상을 가져가긴 했어요. 광주에서는 10%가 안 됐지만
이제 그거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사실 이번 그 윤석열 캠프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호남에서 이제 꽤 표를 받았죠. 나름대로 호남에 대해서 꽤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이고 중간에 이제 그 복합 쇼핑몰 공약 내걸고 거기에 대한 이제 반응이 나타나면서 나름대로 기대는 꽤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기대보다는 지지율 상승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지역주의로부터 좀 이제 자유로운 이제 세대들이 좀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전국적인 이슈, 어떻게 보면 세대적인 이슈,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문제를 좀 초월한 이제 그런 전국적인 이슈에 좀 반응하는 경향들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이제 계속 되는 선거에서 이런 모습들이 점점 계속 간직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예. 이번에는 전체적인 그림으로 좀 봤을 때요. 이 지역별 우위에 있는 그 후보의 판세가 지형도가 전에 대선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요. 전체적인 지형도 판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지난 대선하고 사실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사실 이제 보통 보수 정당이 선거를 이기는 그림이 저는 거의 그대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PK 지역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충청 그리고 서울의 우위를 가져가서 이제 선거를 이기는 네. 보통 이제 보수 정당이 예. 선거를 이기게 되면 그런 구도를 통해서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지역별 어떤 뭐 판세라고 볼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특기할 만한 부분은 저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근데 이번 그 선거 결과에서 또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여소야대 국면에 접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에서 전국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국민의힘이 사실 탄핵 이후에 5년 만에 사실 정권을 되찾아왔어요. 예. 사실 본인들도 기대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결과인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국회의석이 현재 이제 100석 남짓하다는 거죠. 야당은 굉장히 그에 반해서 굉장히 크고요. 그럼 이제 국정 과제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냐 하면 이제 그 야당을 잘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런 노력들이 담보되어 있지 않으면 국정 과제를 이끌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물론 이제 그런 문제가 만일 발생을 한다면 집권 여당 측에서는 야당에 대해서 뭐 발목 잡기를 한다라고 비난을 할 수야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전국이 경색이 되게 되면 결국에 피해는 우리 모든 시민들이 보게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집권을 했으니까 좀 더 집권 여당다운 그런 책임감을 갖고 이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전체적인 판세는 초접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후보별 우위 지역이 이제 나왔는데 당장 지금 2달 뒤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 이 판세가 좀 그대로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2달이면 이제 인수위 기간하고 이제 겹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이번 대선을 또 이기고 했으니까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새로운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지난 지방선거보다는 일단 성적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전국 단위 선거를 내리 패배하다가 드디어 이제 정권을 되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자신감을 좀 되찾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향후 이제 인수위에서 차기 이제 국정 과제를 좀 더 구체화하고 이 고도화하는 과정을 국민들에게 잘 보여줘야 될 겁니다. 예.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본인들의 어떤 국정 비전을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런 이제 작업들이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차기 이제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예. 성적을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만일 이제 인수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차기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이 국민들이 보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제 예. 그런 평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인수위를 이제 구성을 하고 이제 차기 이제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부정적인 이슈들이 예. 불거진다면 뭐 인사잡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네. 예. 아무래도 정권 초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인수위 기간을 무엇보다 잘 보내는 것이 뭐 국정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지방선거를 앞둔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도 선거적으로도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끝으로 아주 간략하게요. 이번에 이제 워낙에 좀 비호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또 네거티브가 극심해지다 보니까 국민이 극심하게 분열된 선거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사실 그 정치 양극화가 굉장히 우려할 수준이죠. 저희가 이제 YTN하고 같이 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또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나 정당에 대해서만 어떤 비호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을 지지하는 동료 시민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예. 뭐 같이 뭐 나랑 지지 정당이 다른 사람은 결혼도 하기 싫다, 뭐 직장 동료로도 싫다 등등 이웃으로도 싫다 예.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은 향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윤석열 정부가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통치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국민들을 잘 통합하는 그런 네. 책임을 잘 떠안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박영득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